어제 발표됐던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8,691명이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열흘 만에 10,000명에서 30,000명대로 늘어난 건데 상황이 정말 엄중합니다. 거기다가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어떤지 짚어보고 오늘부터 달라지는 방역 수칙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예,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야, 이 신규 확진자가 부산만 2,174명, 일일 확진자 수는 역대 최다입니다. 그리고 어제 일요일이었단 말이에요. 네. 상황을 좀 진단해 주실까요? 설 연휴 이후로 예상했던 대로 신규 확진자 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 예, 기억해 보시면 한 주 전에 우리가 일요일 확진자 수가 851명이었거든요. 그렇죠. 거의 한 800명대로 며칠 동안 진행이 됐는데 일주일 지난 어제는 거의 2배가 좀 넘게 증가를 해서 2,174명이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네네. 우리가 이제 예전에 델타 변이 유행했을 때 기억을 돌려보시면 신규 하루 확진자가 700명 됐을 때 그 12월 당시만 해도 상당히 일반 병상이나 중환자 병상이 거의 다 차가지고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오미크론이 유행하면서 지금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 다행히 지금 2,000명대로 많이 증가를 했지만은 아직은 중증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지 않고 대부분 이제 경증 환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상 가동률은 조금 올라가고는 있는데 48.7%인데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2.9% 정도로 좀 더 떨어지면서 안정적인 상태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원인이 결국 1월 마지막 주에 오미크론 검출률이 77%였는데 예. 지난 설 연휴에서 지난주는 거의 100%에 가깝게 우소증이 오미크론이 됐을 걸로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에 그나마 우리가 이제 높은 백신 접종률로 인해서 이 중증도가 낮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네네. 근데 중증도가 낮아졌다 하는 거는 뭐 어떻게 들으면은 그나마 다행이다 싶기도 한데, 근데 상대적으로 고위험군이 많은 부산의 요양병원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도 발생하고 또 계속 기존에 발생했던데도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전에 기억해 보시면 2020년대 겨울 때도 그렇고 네네. 작년에 이제 가을부터 해가지고 보면은 델타가 유행할 때도 그렇고 이 요양병원에 집단 감염이 생기면 상당히 중증도가 올라가면서 네네. 여러 가지 의료 체계 역량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버렸는데요. 이번에는 상당히 발생되더라도 지금 그런 상황으로는 가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오미크론의 중증도나 백신 접종률 그리고 먹는 치료제 이런 영향인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최근에 이제 부산 같은 경우도 어제 또 북구 한 요양병원에서 종사자 4명의 환자 36명이 대거 신규 확진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기존의 집단 감염으로도 사하구 요양병원에 2곳이 있고 해운대 요양병원 2곳, 북구에 이번에 새로 생긴 것 말고 그전에 또 다른 요양병원이 한 군데 있었고 기장군 요양원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가 이제 먹는 치료제도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중증 감염이 많이 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향후에 이 연령층에서도 백신 접종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고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중증 발생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월 말에서 3월 중에는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설 연휴 영향이 지금 있다고 보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정도 좀 기간이 지났다면? 예, 벌써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오미크론에 우리가 잠복기가 2일에서 8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평균 한 4일쯤 되는데 결국은 잠복기가 지나면 증상이 나타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2일 잠복기 가진 분들은 벌써 증상이 나타나니까 예. 벌써 설 연휴부터 감염돼서 진단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번 주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1,000명 증가하는 게 거의 계산해보면 4, 5일 걸렸는데 앞으로는 신규 하루 확진자가 증가하는 게 1,000명이 증가하는데 그보다 더 짧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0명대에서 3,000명대로 넘어가는 건 더 짧아져서 2월 중에는 신규 하루 확진자가 5,000명 이상 넘을 걸로 보이거든요. 예, 5,000명. 예. 주위에 거의 감염자들이 다 있다는 거죠.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봐야 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 중환자 병상 가동률 17.4%고 부산은 12.9% 여유가 많이 있는 편이니까 결국 이제 네. 경증 환자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거 여러 가지로 좀 더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예전에는 확진자 나오면 뭐 이렇게 그 역학조사 해가지고 뭐 접촉했던 사람 다 찾아내고 했는데 이제 이게 가능할까 싶은 걱정이 들거든요. 예, 지금은 역학조사도 그런 부분들을 고위험 군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뭐 밀접 접촉에 대한 부분은 검사 정도로 하지 아주 예전에 카드 사용력을 조사를 한다든지 아주 세밀하게 하는 부분은 그리고 그 감염의 오리진 원인이 어디서 출발했는지까지 지표 환자까지 찾는 부분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또 그게 불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대부분이 한 80% 이상이 이제 경증이거나 무증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런 환자들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생활치료센터 가동률도 거의 80%에 이르고 네네. 있고요. 일반 병상도 48.7%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는 아마 재택 치료를 아마 기본으로 해서 그쪽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데 이런 부분에 방역 당국에서 대응을 하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지금 이제 방역 당국의 대응이 이전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비판에서 좀 벗어나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료진의 피로도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실제로 현장에서 뭐 제대로 관리가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다라는 뉴스가 쏟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네네. 방역 수칙이 새롭게 이제 오늘부터 다중이용 시설에서 이제 새로운 방역 조치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거 네네. 짚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예. 참 쉽지가 않은데 저희 병원에도 저희가 네. 제가 이제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가지고 방역 수칙을 조정하려고 해도 기존에 우리 델타 변이 때 아주 강력하게 이제 이렇게 하던 방법들을 예. 조금 변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의료기관은 좀 더 보수적으로 천천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조그만 변화하는 부분에도 아주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예. 일반인들도 상당히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아마 이런 작업들이 아마 추후 조금씩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풀기는 확산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방역 패스 대상에서 대상 시설이 제한되었던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는 좌석에 칸막이가 없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당 한 명씩 앉거나 아니면 한 칸 띄워 앉게 아마 조치가 내려지고요. 네네. 이제 백화점 마트 방역 패스 때는 한참 이슈가 됐었는데 네네. 이런 큰 대규모 점포에서는 사실은 전체를 방역 패스할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뭐 취식을 하는 부분에서 비말을 통한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조치가 아마 이번에 내려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새학기 등교 방안이 발표될 거라 하는데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뭐 확진되는데 보면 자녀를 통해서 자녀들이 상당히 많이 확진이 되고 자녀를 통해서 학부모가 확진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아직은 지금 학교나 이제 학원들이 2학기 지침에 따라서 작년 2학기 지침에 따르고 있는데 새학기 방안이 오늘 아마 발표될 텐데 지금 코로나가 거의 2년 이상 동안 지속이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학생들 교육 교섭이 심하기 때문에 아마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별로 상황에 따라서는 비대면으로 온라인 수업하는 거를 할 것으로 이제 방침이 내려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진단 검사하는 것도 이제는 PCR 검사만 하다가 워낙 확진자가 많으니까 이 PCR 검사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신속 항원 검사도 조금 활용해서 진단 검사를 세계도 좀 바꿀 것 같습니다. 예. 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대상이 좀 확대된다고 그러니까 50대까지 이제 확대되는데 이게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요?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들어와서 이제 기존에는 60대 이상에서 쓰고 있는데 지금은 오늘부터는 50대 확진자 중에서 기저질환 있는 사람까지도 확대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 제가 이제 며칠 전에 79세 환자분한테 직접 팍스로비드 처방을 했는데 예. 대개는 델타 때 같으면 거의 3, 4일쯤 되면 폐렴이 심하게 되면서 인공호흡기를 단다든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79세면 거의 한 90% 이상이었는데요. 예. 이분은 지금 열도 바로 떨어지고 폐렴도 지금 생기지도 않고 그래요?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격리기가 끝나면
퇴원하거나 아니면 다른 요양병원으로 전원하는 것도 지금 고려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요양 관련 시설에 집단 감염이 많이 생기고 있으면 중증 환자가 계속 늘어야 되는데 아마 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이 팍스로비드, 물론 3차 예방 접종도 큰 역할을 하면서도 팍스로비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대 기저질환까지도 확대된 거는 상당히 환영할 부분이고요. 더 많이 들어온다면은 좀 더 연령대를 좀 확대하면은 이게 먹으면은 3일 만에 90%가 증상이 호전이 됩니다. 야.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들어와서 많은 분이 이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3차까지 접종한 분들도 많고 오미크론에 감염돼도 경증인 경우가 많고 거기다가 또 약도 있고 하니까 이제는 이제 이 코로나19를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유, 핵심을 다 이야기해 주시네요. 그래서 이게 계절 독감 치사율이 거의 0.05에서 0.1% 정도인데 예. 네. 현재 통계상으로 오미크론 치명률이 0.16%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확진자가 더 늘어나다 보면 이게 독감 치사율보다 더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백신 접종이 우리나라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3차 접종이 54% 정도거든요. 네네. 사실 더 높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먹는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가 준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 안으로 2주가 지나면 어느 정도 완화하는 쪽으로 갈 텐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유념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미접종자들에서 중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물론 뭐 먹는 치료제를 조기에 투여하면 되겠지만 예. 어쨌든 하루에 전국 10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생긴다면 현재의 보건소나 전담 치료실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꼭 이 전담 클리닉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동네 의원이나 병원으로 확대를 빨리 해야 될 거예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